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브리핑 해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한반도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당분간 우리 한반도 상황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움직임, 또 우리 한국군의 움직임, 북한군의 움직임 다 종합적으로 언론에 나온 것, 또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전부 정보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창구로 쓰겠습니다. 구독, 알림, 군사TV 구독, 알림 해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연일 대남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비상대기 태세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서 해상자유대와 항공자유대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관련 전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항공자유대 소속 팩3 요격미사일 포대가 일본 도쿄 방위성 앞에 전개됐다라면서 일본 전역 4개 지역에 팩3 최신형 MSE 미사일 포대가 전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포대는 24개로 주요 공군기지와 전략시설에 고루 배치되어 있으며 최근 개량 사업을 통해서 최신형 MSE 미사일 운용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SM-3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도 동해에 보내서 탄도탄 대응 임무에 투입했습니다. 이 구축함은 제3호위대군 소속으로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 방향으로 향할 경우에 2016년 8월 하달된 미사일 파괴 스탠딩 오더에 따라서 요격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탄도미사일 추적함 하워드 오 로렌젠을 도쿄 앞바다에 전개시켰는데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미일 양국의 손발이 착착 맞는 공조가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어디 항공기지 같은데 패트리어트 미사일 팩3가 지금 전개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팩3는 팩2하고 발사기 똑같이 쓰는데 요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건 팩3네요. 팩3 일본이 24개 포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전부 다 MSE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기존 팩3는 사정거리 한 20에서 25km 되거든요. 그걸 한 2배 이상 연장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 4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지는 게 MSE 버전입니다. 그렇게 이 MSE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이 팩3를 방위성 앞에다가 지금 전개했다. 그러니까 도쿄 방어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완전히 진짜 실전 준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도쿄 앞바다에 미국의 탄도탄 추적함인 엑스밴드 레이더, 대형 엑스밴드 레이더를 탑재한 이 하워드 로렌젠 함을 도쿄 앞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하워드 로렌젠, 그리고 이 팩3, 그리고 일본의 TPR2 레이더 2개가 배치되어 있죠. 이것들, 그리고 지금 해상에 마이즈루, 일본 동해안에 있는 제3호위대군 사령부가 마이즈루에 있고 그 마이즈루에 본부를 둔 그 3호위대군 소속의 이지스함들이 지금 동해에 들어가서 탄도탄 추적 임무를 하고 있고 요격 임무를 합니다. SM-3 탑재되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또 일본에 있는 탄도탄 방어 지휘소 C2BMC에 의해서 네트워크되고 전부 일괄적으로 지휘됩니다. 그게 이제 미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하는 MD 시스템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우리는 미국과 MD를 하면 안 된다, 나쁘다 하는 그런 그 반미 단체들의 여론에 의해서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미국의 MD 편입 이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우리 국방부, 정부 완전히 그 반미 프레임에 갇혀서 쫄아버렸죠. 그래서 우리 군 어디에도 미국과 MD를 같이 한다는 소리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미국과 MD를 지금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로 대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구축이 됐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왜? 미국과 MD 하면 나쁘다라고 프레임이 딱 갇혀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북한이 핵미사일 가졌고 그런 핵미사일을 막아내는데 지금 흑묘백묘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잘 막는 거 해야죠. 우리 혼자 무슨 수로 다 막겠습니까? 미국하고 같이 해야죠. 지금이라도 저는 미국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협업 네트워크 체계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만들어 놓은 이 MD 시스템에 우리 코드 꼽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언론들이 저한테 인터뷰 요청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미국의 이 MD 시스템에 우리가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거, 네트워크, 연동 체계 구축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지금 저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정말 든든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미일 보니까 부럽습니다. 우리 빨리 같이 해야 됩니다. 뭐 일본 있는데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생존하는데 그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해야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야간에 미국이 B-52H 전략폭격기를 동해로 보내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여차하면 스텔스 순항미사일로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에 미국이 동해에 B-52H 전략폭격기 2대를 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 공군은 알래스카 에일슨 공군기지에 폭격기 TF, 즉 BTF 임무에 따라서 전진한 제20 폭격비행대 소속의 B-52H 전략폭격기 2대를 한국 시각 16일 오후에 출격시켜 알류산 열도와 동해, 동중국해 일대에 투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52H는 알래스카 일대에서 캐나다 공군 CF-188A 호넷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극동지역으로 향했고, 일본 인근에서는 항공자유대의 지원을 받으며 동해와 동중국해 일대를 야간 비행했습니다. 20폭격비행대 소속의 B-52H 전략폭격기는 최신형 내부 무장 시스템인 IWBU 개량을 마친 기체로 한 대당 20발의 제즘-ER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2대의 B-52H 폭격기가 동원된 만큼 이번 임무는 야간에 스텔스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40발을 동시에 날릴 수 있다는 무력 시위 성격이 짙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미 공군은 지난달 약 한 달 동안 서태평양 지역에서 BTF를 수행한 B-1B 대신 B-52H를 BTF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미 공군이 B-1B는 지구상 어디든 어떤 표적도 타격할 수 있다 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날린 만큼 잠시 본 기지로 복귀한 B-1B도 휴식과 정비를 마치는 대로 다시 동북아 지역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괌에 B-1B 폭격기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하루가 멀다 하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동해 지역에서 무력 시위를 하다가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알래스카에 이 B-52가 배치가 됐는데 알래스카에서 왔습니다. 지금 북한이 6월 16일 오후 2시 49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그 직후에 몇 시간 후에 바로 미국이 쟤들 봐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 의지를 뭐 이런 생각을 바로 몇 시간 후에 하고는 몇 시간 후에 출격을 시켰어요. B-52 폭격기 2대를 출격을 시켜서 이 알류산 열도를 따라 내려와서 극동지역으로 들어옵니다. 홋카이도 쪽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들의 마중을 받고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함께 동해를 관통하고 내려가서 동중국해에서 커브를 들어서 다시 일본 열도 동쪽이죠. 일본 열도 오른쪽을 통해서 아까 항적 정보 보신 대로 그리고 다시 알래스카로 돌아갔습니다. 야간입니다. 야간에 이렇게 2대의 폭격기를 동해로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날 몇 시간 전에 개성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말폭탄을 쏟아내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선명한 메시지죠. 40발의 스텔스 순항미사일 제점-ER 사정거리 970km 이거 김정은, 김여정 너 머리 위에 내려 꽂을 수 있다.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마라. 지금 미국은 항모 전단 어마어마하게 지금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격기들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지장이 온다면 어떤 군사적 행동도 감행하겠다는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정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 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쟁의 속성입니다. 두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안 하는 것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선거에서 질까봐 안 하는 겁니다. 선거에 이긴다는 계산이 서면 전쟁, 그게 도움된다면 전쟁하는 겁니다. 모든 전쟁이 그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지장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발을 하는 북한, 그것으로 인해서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는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쫄보 자꾸 보여주기 말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인 아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1호 전투 준비 태세를 발령하고 전방지역 병력들에게 실탄 지급과 착검 근무를 지시한 가운데 우리 군도 비상대기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서북도서 지역의 긴장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17일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예하의 부대들에게 영내 대기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리고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방사는 17일 야간에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부대의 기동훈련을 실시하며 유사시에 생존 진지 점령과 대응사격 준비 훈련에 들어갔는데요.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는 물론 천무 다련장 로켓과 스파이크 미사일 등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비상대기 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방사의 이번 조치는 국방부 지시가 아니라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승도 사령관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 연평 부대장으로서 북한군 포병들을 박살냈던 그런 명장, 용장입니다. 이와 별개로 미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7일 오후에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상공에서 주한미군 제2전투항공여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AH-64D 아파치 공격 헬기 4대가 서북 방향으로 날아가는 장면이 식별되었습니다.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즈에 주둔하는 이들 전력은 유사시에 시흥과 인천 일대를 통과해 서북도서 지역에 투입되는 전력인데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 한국군 서방사와의 연합훈련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군사도발에 본격적인 대비태세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 감사합니다. 군인의 기계를 보여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이승도 사령관은 대령 시절인 2010년도에 연평 부대장이었습니다. 그때 2010년 11월에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을 했죠. 그렇게 해서 사격 훈련을 하고 있던 우리 K9 자주포 부대가 적의 포탄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 중에 뭐 한 대는 고장나고 한 대는 탄이 걸려서 안 되고 해서 세대가 대형 사격에 나섰는데 그때 12분 만에 대형 사격 한 거 가지고 늦었다라고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당시 야당에서 질책을 했는데 지금 비하면 정말 빠르게 쏜 거죠. 그리고 북한이 그때 400발을 쐈는데 그 중에 80발이 연평도에 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평 부대장인 당시 이승도 대령은 80발의 포탄을 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무도진지에 50발, 개머리진지에 30발 이렇게 반격 사격을 했는데 무도진지에 50발 떨어진 게 이스라엘 상업용 위성에 의해서 공개가 됐죠. 완전히 K9 자주포의 공장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그 재원표보다 더 정확한 탄착군을 형성해서 딱 떨어졌습니다. 당시 2010년 우리 해병대 정말 너무너무 정확하게 때렸습니다. 그걸 뭐 잘 모르는 일부 언론은 아니죠. 절대 다수의 언론들이 뭐 논두렁 논바닥에 때렸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저게 방사포가 논에 전개해서 쏘니까 논바닥에 때린 거죠. 그러나 당시에 우리의 어떤 그 풍선이라든지 이 기구에 의한 감시장비, 수정탄을 날릴 수 있는 이 감시장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계획 표적인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표적인 무도 그리고 개머리 진지에 50발, 30발 때린 겁니다. 거기에 적이 있든 없든 우리는 탐지가 할 수 없으니까 있든 없든 때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북한 측에서 들려온 정보에 의하면 그 50발 때린 무도진지에 북한군 방사포 부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박살났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리고 이 개머리 진지에 그 북한군 막사들 박살났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정확하게 잘 때렸습니다. 그 연평 부대장이 지금 해병대 사령관인 이승도 중장입니다. 당시 대령이었죠. 이승도 중장이 국방부의 방침과는 달리 서북도서 지금 북한군이 해안포 전개하고 하니까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평부대 가봤지만은 연평부대는 전부 이 K9 자주포들을 유계진지에 다 넣어놨습니다. 딱 포신만 딱 나오게 다 넣어놨어요. 포탄에 맞지 않도록. 그랬는데도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맞은 그 K9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것도 확인 다 했는데 거기에서 반격 사격을 합니다. 유계호에서 지붕이 있는 호죠. 반격 사격을 하는데 혹시나 이 1차 부대 진지 내에 있는 이 참호가 적의 포탄에 의해서 파괴되면 이제 그 지붕이 없어지면은 K9 자주포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이동해서 바로 어디로 가냐? 생존 진지라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대 내에 있는 그 유계호 외에 다시 모체에다가 2차 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좌표는 완전히 비밀이죠. 여기에 들어가서 생존 진지에 들어가서 다시 반격 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기동하는 모습은 적의 포탄에 의해서 우리 부대에 있는 이 6.25가 파괴되고 그리고 나서 2차 공격을 대비해서 생존 진지로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이걸 이제 했는데 이거 국방부 지시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승도 사령관은 소화기 사격 훈련까지 이제 하라. 지금 뭐 북한군들이 상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국방부에서 못하겠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소화기 사격 훈련 제대로 안 되고 해가지고 북한군 특수부대가 연평도에 상륙해서 우리 해병대원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 국방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북한군을 자격할 수 있다고 못하겠다 이겁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그래서 국방부의 방침과 달리 이승도 사령관 독자적으로 이 훈련을 기획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병대 사령관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각오로 북한군이 연평도, 백령도에 사격을 가해온다면, 교동도에 사격을 가해온다면 정말 뼈저린 후회를 할 수 있는 반격탄을 날려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해병대 외에 우리 전방에 있는 1사단, 25사단, 5사단, 3사단, 6사단 이런 부대들, 혹시 자신들의 부대로 적탄이 날아오면 과거 2015년 목함지뢰 때 28사단 사령관인 김승경 사단장이, 지금 중장이죠, 그분이 했던 것처럼 10배의 보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강합니다. 절대 쫄지 말길 바랍니다. 국방부 차라리 빠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